안녕하세요, 피어페어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시기 힘든 우리 박승수 변호사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모시기 힘들었냐면요. 얼마나 모시기 힘들었죠, 저희가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인맥을 동원해서 이제 모셨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한번 머리를 도와드릴 건데, 이제 변호사님 머리를 보면은 많이 뜨는 모발이에요. 모발이다 보니까, 우선 이미지도 깔끔한 이미지로 제가 변신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머리를 살짝 넘겼을 때 더 깔끔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펌과 뿌리펌 시술을 하면서 한번 이미지를 바꿔드려 볼게요.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뭐 연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냥 그 연기는 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형님 그거? 아, 그거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거 하지 말까요? 아, 진짜요, 형님? 그런 거예요? 뭐 잘못 들었어. 그거 하지 마죠, 형님. 그래서 저한테 소법부터 보내줘. 예상되는 거. 나 흰머리 많이 났어. 근데 그거는 염색을 약간 치는데. 근데 웃긴 게 흰머리가 좀 있어야 수입이 좀 돼. 그게 좀 나이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용사 선생님이 변호사다 이러면 몇 살이세요 먼저 나올 거야. 맞아. 그러면 이제 이제 마흔입니다. 야, 흰머리도 좀 많이 나오고 좀 그러네요. 저는 도로시랑 원장님 어디 갔냐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 진짜 그래. 예.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질문도 많아요. 또 이제 큰 질문이 많아요. 미용한지 얼마나 했냐? 맞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 게 많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 보이게 이제 커트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것도 이제 고소를 당할 수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런 시술 파마나 탈색 같은 거를 하실 때 두피염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그런 걸로 이제 조금 고소나 아니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는 있을 거예요. 저희가 성립하거나 아니면 그 책임이 성립하려면은 주의 의무 같은 주의 의무라는 게 이제 만약 선생님이 네. 테스트 하는 거, 네네. 그런 테스트 없이 했을 때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미용사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그런 거. 네. 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많지는 않아요. 네. 네. 의료 사고랑 좀 비슷할 것 같네요. 네. 나한테 한 번도 안 해봤지. 조만간 해드릴게요. 동의서 말씀하시는 거세요? 형님 뭐 안목성이 좋으시죠? 좋은 게 돈안 지나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안 적어요. 염색만. 이게 뭘까? 머리띠 가벼운 것 같은데. 벌써 가렵다. 그리고 최근에 개업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한 3개월 됐습니다. 뭐, 일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세요? 일단은 뭐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임하는 것도 좀 어렵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비슷하죠. 이제 좀 변호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이런 변호사가 있다, 모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좀 알리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을 주로 맡으시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요청하시는 사건을 다 한다고 보면 되는데, 뭐, 형사든 민사든 이혼 가사든 다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형사 쪽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주로 맡으신다고 하셨는데, 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변호사 된 이후에 이제 직후에 처음 했던 사건이 제일 기억에 남긴 하는데, 네. 그때 사건이 이제 비접촉 사고였어요. 네네네. 교통사고인데, 그러면 이제 그 가해자, 그러니까 피해는 발생했죠. 네네. 근데 가해자의 이제 잘못이 진짜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것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사고 현장에 직접 가서 이것저것 좀 테스트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 사건이 좀 기억에 많이 나. 혹시 나쁜 사람들 변호도 많이 하시나요? 그 형사 사건이라는 게
그 고소 대리를 만약 한다 이런 네네네. 피해자를 대리하는 건데 네네. 그 외에는 이제 다 피의자나 피고인을 대리하는 거니까 네네. 그게 이제 뭐 근데 사실 나쁜 사람이라는 게 이분법적인 거잖아요. 네네. 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당연히 이제 묻지마 폭행이나 이런 건들은 사실 이제 가해자 피해자가 굉장히 명확한데 그게 아닌 건들에 대해서는 사실 100% 누가 나쁘다 뭐 선하다 뭐 악하다 이렇게 나누기는 좀 그렇고 형법상에 금지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발장 같은 거 있잖아요. 빵을 훔쳤는데 뭐 네네. 선생님이 빵을 훔쳤어. 집에 뭐 딸이 굶고 있고 막 이런 사정들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쵸.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시면서 진짜 억울한 사람, 뭐, 누명 벗겨주신 적도 있으신가요? 최근에 무죄 받은 사건이 좀 있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사건 같은 거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이 네네. 친한 형님이 어디 이제 놀러 가자고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그 형이 거기 놀러 가서 너 잠깐 있어봐, 여기 차 안에 있어봐 하고 거기서 이제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그 차를 타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공범으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 동생은 그냥 몰랐었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수사기관에서는 몰랐다고 하면 아, 그걸 믿어줄 또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좀 있었고, 예를 들면 뭐, 평범하다기보다는 이제 성범죄나 이런 이유에서 무혐의나 이제 불기소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것들이 좀 있죠. 그럼 이제 성범죄 고소를 당했을 때 좀 억울한 면도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은 네네. 합의 성관계를 가졌는데 뭐 예를 들면 나 강간당했다 뭐 이런 류의 성범죄나 아니면 뭐 그런 사실관계가 없었는데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추행이 있었다고 하거나 뭐 이런 류의 이제 성범죄들이 굉장히 많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은 그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그 사건을 잘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건 초기부터 좀 대응을 잘 하셔야겠죠. 이제 예를 들면 뭐 CCTV나 이런 게 그 의뢰인분들한테 유리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네네. 시간이 지나면 다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많고 진술 같은 것도 기억만 하고 있다 보면 이렇게 날아가고 이런 게 많아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그 상황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은 뭐든지 자세히 기록을 해두시라. 기록을 해두시는 게 가장 좋다. 그때 그러면 그 기록해 둔 걸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같이 유리한 증거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왜냐면 그걸 적극 주장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이제 강중 있게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아니 이 사람이 뭐 말도 안 돼 갑자기 고소를 하러 오질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잖아요. 당연히 피해가 발생했으니 찾아오겠다 뭐 이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일찌감치 대처를 이제 준비하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가까운 이제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자문을 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그런 사건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를 통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 전에 무조건 이제 기록을 해주시라. 기록을 녹음을 무조건. 해주시고 본인 기억을 글로 작성을 해주시라.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게 있으면 이제 박승수 변호사님을 찾아가라. 그렇죠.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제 최후의 변론을 이제 되게 멋있게 하는데 뭐 재판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사실은 실제로 재판장에서 그렇게 하면 재판부에서 굉장히 싫어하고요. 왜냐면 다음 재판도 너무 많고 너무 바쁘시니까. 그런데 맞네. 이제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실 최후 변론 자체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동안 이제 재판 진행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이제 처음에 재판을 하러 갔을 때 최후 변론 하면 떨리거든요. 일어나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그 상황 자체가 좀 떨려서 처음 재판 갔을 때 이제 또 의뢰인분한테 좋은 결과를
드려야 되는데 의뢰인분이 그때 구속된 상태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굉장히 고령의 이제 노모를 부양하고 계셨는데 계속 구속된 상태면 그 임종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좀 선처를 부탁드린다라는 취지의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내용과 상관없이 제가 떨린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막 목소리가 막 떨리면서 그 부분을 할 때 목소리가 막 떨렸는데 아, 그게 이제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줬거나 이런 걸 제가 이제 알 수 없는데 당시에 이제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와 계셨던 거예요, 법정. 아, 그분들이 그거를 보시고 이제 좀 마음이 동하셔가지고 합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에서 아. 자유의 몸이 이제 그래서 잘 해결된 경우도 있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생활 법률 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생활 법률 팁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웬만하면 갈등상을 만들지 마시고 웬만하면 좀 쎄하다. 이거는 하나 하면 뭐 잘 될지 모르겠다. 저라면 그런 걸 다 피하고 웬만하면 변호사를 만나지 않을 만한 게 살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뭐 정직하고 아, 예.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너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뭐가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죠. 박성수 변호사님한테 예. 샴푸 한번 하러 가야 돼. 여기 보시면 제가 뿌리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제 쉽게 올라갈 거거든요. 좀 이제 아침에 준비하실 때 되게 편하실 거고, 그냥 이렇게 머리만 말려도 이렇게 깔끔한, 이미 그냥 여기서 지금 넘기면서 이렇게 다 털어서만 말려주세요. 손에 묻힌 다음에 그냥 네. 이렇게. 손에 한 100원짜리 동전 네. 한 다음에 비벼주신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윤기만 있을 때 하고 털어주세요. 맨 처음에 이제 주물럭주물럭하면 이것도 이제 약간 입자가 있다 보니까 네. 머리가 죽거든요. 이건 왁스도 다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머리 넘기고 싶으면 여기만 이렇게 싹싹 올려주세요. 아, 네. 이렇게 하되 근데 이렇게 살짝만 내리시면 요즘 많이 하시는 드롭컷이라고 해가지고 더듬이 같은데? 저듬이 그 느낌이에요. 이거 여기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내려주고 그리고 위에 정수리 라인은 눌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눌러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가 너무 튀어나와 보이면 위로 솟아나 보이니까요. 진짜 꾸안꾸 스타일로 잘 다니실 수 있고 또 깔끔한 이미지로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괜찮으세요? 네. 네. 선물로 제가 이 컬크림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야?